분명 피부 관리도 하고 시술도 받았는데 어느 날 다시 기미, 잡티, 검버섯이 늘어나서 속상한 적 없으신가요? 단지 나이 때문일까요? 더 비싼 시술을 받지 않아서일까요? 여러분, 피부 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한상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피부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7가지 질문을 뽑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부 전문가 선생님이 명쾌한 해답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 기미와 잡티, 검버섯은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친구의 비싼 피부과 시술 이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거울 앞에 고운 피부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시청자 질문입니다. 진행자님, 저는 몇 년째 기미 때문에 고민이에요.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할 때마다 깨끗해졌다가 또다시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치료를 잘못한 걸까요? 아마 이 사연 들으시면서 고개 끄덕이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좀 나아졌나 싶다가 몇 달만 지나면 또다시 볼 위에 희미한 갈색 그림자가 번져 있죠. 그게 바로 기미의 고질적인 특징입니다. 함익병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미는 유전이에요. 그리고 햇볕, 즉 자외선이 더해질 때 생겨납니다. 유전적인 체질과 햇빛 노출 이 두 가지가 겹칠 때 기미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기미가 있었던 분들은 이미 피부 속에 그 요인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위에 자외선이라는 스위치가 눌리면 조용히 잠자고 있던 색소세포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시술로 일시적으로 색소를 줄일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스스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전은 그대로 남아있고 햇볕은 매일 쬐기 때문이에요. 원장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차를 하나 새로 뽑았다고 해보세요. 그 차를 매일 세워두면 먼지 쌓이고 스크래치 나고 햇볕에 색이 바래져. 그렇다고 매번 새로 도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저 닦고 왁스 바르고 그늘에 잘 세워두면 됩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시술로 새 도장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기미가 진해졌을 땐 약을 바르고 햇볕이 강할 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레이저로 맑게 정리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미는 없애는 병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피부의 성격이에요. 우리 얼굴에 생긴 색소는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햇볕과 생활 습관이 쌓인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을 한 번에 지우려 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함 원장님은 강조합니다. 유전은 내 영역 밖이지만 자외선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매일 바르는 선크림 한 번, 양산 하나, 책 모자 하나가 비싼 시술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 효과는 더 좋은 예방책이라는 뜻이죠. 기미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마음보다 오늘은 내 피부를 그늘 아래 둔다는 생각으로 관리해 보세요. 그게 평생 기미와 잘 지내는 첫걸음입니다. 이번에는 또 한 분의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미는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레이저를 계속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바르는 약으로도 좋아질까요? 이 질문은 정말 현실적입니다. 기미는 한 번 생기면 오래 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미 치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르는 약, 다른 하나는 레이저 시술이죠. 그런데 어떤 걸 먼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본은 언제나 연고 치료입니다. 동양인 피부에 잘 맞는 약으로는 멜라논 크림이 있습니다.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천천히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극이 심하지 않아서 보통 밤에 하루에 한 번 바르면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바르면 화장으로도 충분히 가려질 만큼 피부톤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레이저 시술입니다. 결혼식, 동창회, 가족 행사처럼 오늘은 얼굴이 좀 맑았으면 좋겠다 싶은 때 있죠. 그럴 때 일주일에 한 번씩 5번에서 10번 정도 받으면 피부톤이 확실히 밝고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어디까지나 보조 치료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술을 멈추면 기미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함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미는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병이에요. 레이저로 깨끗해졌다고 방심하면 햇볕 한 번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기미는 한 번 완전히 사라지는 병이 아니라 피부 속에서 천천히 잠재워 가는 병이에요. 억지로 지우려 하면 피부가 민감해지고 오히려 색이 더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미 관리란 건 마치 화초를 키우는 일과 비슷합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안 주면 시들어 버리죠. 기미도 그렇습니다. 무리한 시술로 자극을 주면 오히려 악화되고 아예 방치하면 색이 진해집니다. 적당한 관심, 꾸준한 관리가 답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습관과 꾸준함입니다. 밤에는 연고 한 번, 아침에는 선크림 한 번. 이 단순한 습관이 가장 강력한 치료이자 예방책입니다. 기미는 단기간에 싸워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매일 돌보고 다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피부의 성격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기미는 그렇다 쳐도 얼굴에 생기는 잡티는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젊을 땐 깨끗했는데 나이 들수록 얼룩처럼 자꾸 생깁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거울을 보면 기미보다 더 눈에 띄는 게 바로 잡티죠. 얼굴 옆이나 광대, 이마에 희미한 갈색 반점이 점점 늘어납니다. 원장님은 잡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잡티는 햇볕을 오래 받은 결과예요. 쉽게 말해 자외선이 피부에 쌓여서 생기는 노화의 흔적입니다. 우리 피부는 햇볕을 받을 때마다 자외선을 조금씩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멜라닌 색소가 한 곳에 뭉쳐 작은 점처럼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잡티입니다. 즉, 잡티는 단 하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쌓인 햇볕의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더 잘 생길까요? 피부색이 하얀 사람일까요? 아니면 까무잡잡한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텐데요. 피부가 하얀 사람이 잡티가 더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얀 피부는 멜라닌이 적어 자외선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햇볕을 받으면 쉽게 붉어지고 상처처럼 남기 쉽죠. 반면 까무잡잡한 피부는 멜라닌이 많아 햇빛을 비교적 잘 흡수하고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함 원장님은 이런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피부가 하얀 분들은 실크 옷 같아요. 한번 스치면 자국이 남고 다룰 때 조심해야 하죠. 반면 피부가 진한 분들은 청바지 같아요. 조금 거칠게 다뤄도 큰 흔적이 남지 않죠. 그렇다고 진한 피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외선이 누적되면 누구에게나 노화는 찾아오니까요. 다만 하얀 피부를 가진 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얼굴이 희면 좋은 피부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는 셈이에요. 젊을 땐 투명하고 고와 보이지만 나이 들수록 자외선에 약해 잡티가 잘 생기고 색소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피부일수록 햇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양산이나 책 모자를 꼭 쓰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두껍게 바르세요. 특히 골프나 등산처럼 장시간 햇볕 아래 있는 날엔 목과 볼, 광대 부분까지 꼼꼼히 덧발라야 합니다.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피부가 탄력 있고 두껍다 보니 자외선 손상을 바로 느끼지 못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멜라닌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피부색이 무엇이든 자외선 차단은 모든 잡티 예방의 출발점이에요.
기미와 달리 잡티는 시간이 만든 노화의 흔적이기 때문에 햇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피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얼굴에 주근깨가 많아요. 나이 들면서 잡티도 늘고 기미까지 생긴 것 같아요. 주근깨랑 잡티 같은 건가요? 치료법도 같나요? 이 질문은 특히 여성분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거울을 보면 기미인지 잡티인지 아니면 주근깨인지 헷갈릴 때가 많죠. 원장님은 아주 명확히 구분합니다. 주근깨와 잡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먼저 주근깨입니다. 이건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보통 10대 때부터 생기기 시작해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점 짙어지고 햇볕을 많이 받을수록 더 눈에 띄게 올라옵니다. 즉, 타고난 피부의 특징이에요. 유전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주근깨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 중 한 분이라도 어릴 때 주근깨가 많았다면 아이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잡티는 나이가 들며 햇볕을 오래 받은 결과, 즉 노화에 따른 색소 침착이에요. 젊을 땐 없던 반점이 30대, 40대 이후에 생기는 것이 바로 잡티입니다. 그래서 생긴 시점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근깨는 어릴 때부터, 잡티는 나이 들면서. 이게 가장 간단한 차이죠. 그럼 치료는 어떨까요? 주근깨의 경우 너무 어린 나이에 시술을 해봤자 금방 다시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될 때까지는 굳이 레이저를 하지 말고 자외선 차단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성인이 된 뒤에는 시술로 어느 정도 옅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노출을 줄이고 새로 생기지 않게 하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잡티는 치료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이미 형성된 색소를 제거하는 레이저나 연고 치료가 효과를 볼 수 있죠. 다만 햇볕을 피하지 않으면 또다시 생기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 막는 게 낫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원장님은 유전 이야기를 하며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우리 집은 고혈압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조절을 아주 철저히 하죠. 피부도 똑같아요. 기미나 주근깨가 잘 생기는 집이라면 그 체질을 알았을 때부터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즉, 주근깨도 유전이고 기미도 유전이에요. 하지만 유전이라 해서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 생활습관, 식습관으로 충분히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결국 주근깨와 잡티의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있느냐, 살면서 쌓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관리의 해답은 하나죠. 햇볕을 피하고 피부를 꾸준히 돌보는 것. 그게 어떤 종류의 색소든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에 뭐가 우들투들 올라와요. 처음엔 잡티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검버섯인가요? 왜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검버섯, 의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원장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단순히 색소가 피부 속에 평평하게 자리 잡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색소가 위로 올라오면서 피부 표면이 두꺼워집니다. 그게 바로 검버섯이에요. 쉽게 말해 피부 속에서 오래된 잡티가 나이를 먹은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만져지지 않던 색소가 어느 순간 거칠어지고 손끝으로 문질러 보면 오돌토돌한 감촉이 느껴지는 것이죠. 함 원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기미나 잡티는 평평하지만 검버섯은 손으로 만지면 걸립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색소가 단단해지고 표피가 두꺼워진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검버섯은 약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피부 밖으로 돌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고로는 효과가 거의 없고 레이저나 냉동 치료를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어두운 갈색이나 거칠게 튀어나온 형태는
한 번에 레이저로도 잘 없어집니다. 함 원장님은 흥미로운 이야기도 하셨죠. 평평한 잡티는 치료 효과가 반반이에요.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금세 재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두꺼운 검버섯은 치료하면 100% 좋아져요. 그래서 검버섯이 생겼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새로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즉 자외선 관리와 피부 보호예요.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햇볕을 많이 쬐었거나 피부가 자주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세포가 두꺼워진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소부터 자외선 차단제, 모자, 양산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또 하나, 검버섯은 미용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검버섯처럼 보이지만 초기 피부암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색이 진해지거나 피가 나거나 형태가 바뀌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피부 위로 드러난 건 병이 아니라 세월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조금 일찍, 조금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검버섯을 지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세월에도 새로 생기지 않게 피부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기미, 잡티, 검버섯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피부가 약해서일까요? 혹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유전적 요인을 제외하고서는 생활 습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의 나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거나 대충 바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한 번만 바르면 되겠지 하고 넘기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마찰로 금세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기본이에요. 특히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에는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더 발라줘야 합니다. 둘째, 피부를 과하게 자극하는 습관입니다. 세수를 너무 세게 하거나 스크럽 제품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습관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오히려 색소가 더 깊이 자리 잡게 만듭니다. 피부는 닦는 게 아니라 씻어내는 것이라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멜라닌 세포가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거울을 보면 얼굴이 유난히 칙칙하고 기미가 더 올라와 보이는 거예요. 잠이 최고의 미용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넷째, 짜고 매운 음식, 술, 흡연도 큰 영향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피부 속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색소 침착이 쉽게 생기죠. 특히 흡연은 피부에 산소 공급을 줄여 얼굴이 전체적으로 거칠고 어둡게 변합니다. 다섯째, 나는 원래 피부가 건강하다는 과신입니다. 햇볕에 잘 타는 피부든 하얀 피부든 결국 자외선은 모든 사람의 피부를 늙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세포 속에서는 꾸준히 손상이 일어나죠. 원장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유전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똑같이 바르던 화장품보다 햇볕을 피하는 행동 하나가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결국 좋은 피부는 노력보다 꾸준함이 만듭니다. 기미, 잡티, 검버섯이 생기는 데는 세월이 걸리듯 피부가 다시 좋아지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만 올바르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발라야 효과가 큰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외선 바르시는 분들은 늘어나지만 정작 제대로 바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출한다면 하루에 2번 바르세요.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 햇볕이 강한 날에는 점심시간쯤 1번 더 바르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1번 바르고 하루 종일 가는 제품이 아닙니다.
땀이나 마찰로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두세 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게 원칙이에요. 실내에만 계시고 햇볕이 직접 들지 않는다면 꼭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외출하거나 실내라도도 창가 근처에서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빛에도 자외선이 섞여 있습니다. 그럴 땐 아침에 한 번은 꼭 바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양이에요. 대부분 너무 조금 바르십니다. 함 원장님은 얼굴이 하얗게 될 만큼 충분히 바르라고 강조합니다. 손끝으로 대충 문지르듯 바르는 게 아니라 골고루 펴 바른 뒤 톡톡 두드려 흡수시키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광대, 이마, 코, 볼 옆과 같이 햇볕이 직접 닿는 부위는 두껍게 턱선 아래나 목 부분도 잊지 말고 함께 발라야 합니다. 목은 자외선 노출이 많은데도 관리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이에요. 야외 활동이 잦은 분들은 모자, 선글라스, 양산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골프, 등산, 장보기처럼 햇볕이 강한 날, 외출 시에는 외출 30분 전에 미리 바르고 나가야 피부가 완전히 보호됩니다. 만약 바르기 번거롭다면 요즘은 스틱형 자외선 차단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휴대하기 편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덧바르면 훨씬 실용적이죠. 함 원장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기미나 잡티 치료의 시작도 재발 방지도 결국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햇볕을 피하는 습관이 피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어떤 값비싼 고가의 피부과 시술이나 유명 화장품보다 실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일 챙기는 선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선크림 많이 바르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이 선크림이 피부의 세월을 가장 천천히 돌려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피부 관리에 대한 7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기초는 올바른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때론 과장된 광고나 주변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르기 쉽지만 우선 내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피부과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이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부과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에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피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꾸준히 바르는 것입니다. 이 습관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기미나 잡티 증상은 충분히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의 피부가 다시 건강하고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